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요새 장이 참 좋죠. 저번 주에는 마치 코스피가 음봉을 쭉 뽑아주면서 공포를 주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양봉으로 회복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3천,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혹은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현실 경제와 너무 괴리율이 큰 거 아니냐. 격차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음, 고수님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계좌들을 살펴보면은, 슬슬 이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증시가 저는 아직 여전히 싸다는 매력이 있고 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분명 조금 부담이 있는 수치인 건 사실이죠. 고수님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조금 더 만들고 내려오면은 충분히 많이 내려오면은 사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주식 100%로 들어가 있고 지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 100%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며 현금을 약 10에서 20% 정도 만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지수가 올라간다 아니면 혹은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현재 분위기에 맞춰서 적정량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쓰는 이런 전략을 취하셔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사이 수익이 좀 크게 났죠. 오늘만 해도 수익이 약 이 계좌에서 300만 원, 뭐 298만 원, 그리고 나머지 키움 계좌에서 약 한 100만 원 좀 넘게 돼서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이고요. 뭐 1월 달 신년 들어서는 약 1,700만 원, 뭐 나머지 계좌하면 뭐 1,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음, 제 수익이 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 자기 계좌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갇혀서 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계좌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전략을 잘 짜시고 저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계좌로 가보면 네, 오늘 뭐 90만 원 수익이 났네요. 뭐 1월 넘어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네, 그러면 이제 대장주와 후발주들을 좀 점검해 봐야겠죠. 제가 후발주라고 이렇게 적어 드린 것들 중에서 급등한 친구들도 있고 뭐 아직 좀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PSK 홀딩스 PSK 홀딩스는 좀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고 있죠. 제가 약 한 일주 좀 넘게 전에 추천드린 것 같은데 보통 한 이 자리였겠네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봉으로 보면 여전히 바닥권이죠. 잘 나가는 자회사 PSK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따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PSK 홀딩스는 괜찮고 코세스는 코세스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 계셨는데 코세스는 요 라인 요가 약 한 9,0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이 9,000원 라인이 매물벽이 많죠. 여기 뭐 여기서도 그렇고 9,000원 매물벽을 맞고 떨어졌는데 워낙 업황이 지금 좋고 코세스가 참 재밌는 아이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곧 삼성에서 장비 발주도 나올 거예요. 공장이 완성이 됐으니 이제 장비 발주를 넣어야겠죠.
코세스한테도 분명히 장비 발주가 들어올 거고 뉴스가 분명히 몇 번 뜰 거기 때문에 코세스도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T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EST는 급등을 했죠. 주식에서 공식이 있죠.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한다. EST를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참 좋은 아이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돈도 잘 벌죠. 돈도 많고 아직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요. 아직 매수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코세스 또한 괜찮고요.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응을 줬죠. 오늘 로봇 테마가 강세여서 로봇 테마를 한번 봐볼까요? 스마트 팩토리 쪽이 뭐 로보스타 제가 놓친 종목이죠.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가 될지는 몰랐어요. 로봇이 처음 뜰 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종목들이 이렇게 대장주가 되죠. 상한가를 가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또 LG 관련주라서 오늘 또 LG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지면서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로보스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약간 로봇 테마도 엮여 있어요. 반도체 혹은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리니어 모션 가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뭐 실적도 좋고 뭐 공장도 증설을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물량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요. 현재로도 지금 리니어 모션 가이드 우리나라 점유율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이 친구도 주봉으로 보면 아직 바닥권에 있죠. 충분히 바닥권에 있고 이게 3만원, 29,100원 갔을 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간 주가이고 지금까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매력이 있죠.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바닥권에 주봉으로 보면 바닥권에 있지만 바닥권에 있다 그래도 요 위아래 폭 뭐 16,000원에서 뭐 만원, 뭐 7,000원 코로나긴 하지만 만원대까지 폭이 굉장히 엄청나죠. 뭐 위아래로 뭐 50, 60%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본입니다. 바닥권에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눌림목 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아서 언제 관심을 받고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눌림목 대 이런 눌림목이죠. 이런 눌림목 포인트인데 눌림목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낼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음봉이 연달아 나오거나 뭐 전저점에 거의 도달했거나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이때가 사실 매수 포인트였고 오늘 매수를 하면 안 됐었죠. 오늘 매수했으면은 아마 요 윗골이 달고 계좌에 손실이 찍혔을 겁니다. 매수 포인트는 이 지점이었어요. 음봉.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지만 내일 급락할지 급등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급등한 친구들은 원칙에 따라서 지켜보는 게 맞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내려와 주면은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윈팩. 윈팩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뜨면서 엄청 올랐죠. 이 친구는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니까. 또 매물대 점점 매물대를 뚫었네요. 매물대를 뚫긴 했지만 이 친구는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윈팩은 매집할 수 있는 리스트에서 조금 관심 리스트로 검정색이 관심 리스트입니다. 빨간색이 살 수 있는 지금도 살 수 있는 포인트고요. 윈팩은 이렇게 하고요. 코아시아는 삼성이 TSMC를 넘기 위해서 꼭 협업을 해야 하는 업체죠. 여기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데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설계적으로 연결해준 디자인 업체인데 또 급등을 했어요. 이 친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급등한 친구들은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목을
눌림목을 주면은 사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코아시아도 살 수가 없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어, 이미 급등을 했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아마 12일 날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요게 또 눌림목이었죠. 요 4일 지난 후 음봉이 네 번 연속 나온 후가 매수 포인트였고 이때 잡았으면 조금 올랐는데 대덕전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덕전자는 살짝 이제 눌림목을 줬으니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갈까요? 빠르게 가면 A 프로는 이미 급등을 했죠. 못 사요. A 프로는 못 사고 대보마그네틱도 업체가 괜찮아요. 업체 괜찮은데 많이 오르지 않았죠. 대보마그네틱도 여전히 어, 급등이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집니다. 코인테크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아유 급등이 나왔네요. 얘는 살 수가 없어요. 코인테크는 살 수가 없고 V1텍 V1텍도 급등이 나왔네요. 제가 아마 12일이니까 이날 정도에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랐으면 살 수가 없죠. 한번 또 언제 조정을 줄지 모르는데 조정을 주면 사는 게 맞습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는 아직 그 옆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살 수 있는 포지션이 맞고요. 코인테크, V1텍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노메트리도 급등한 것 같은데 이노메트리도 꽤나 올랐죠. 12일 이후로 살짝 떨어졌다가 좀 올라왔는데 이노메트리도 좀 지켜봐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이미 확실히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안 되고 눌림목을 줬을 때 사야 되고요. NS도 상당히 올랐죠. NS도 급등을 했습니다. NS도 좀 힘들 것 같고요. 12일이 이때였으니까 또 급등을 했네요. 안 되고 엠플러스 엠플러스도 급등을 하고 있죠. NS, 엠플러스 둘 다 그냥 관심 목록으로 두겠습니다. 피롭틱스 피롭틱스는 괜찮죠. 레이저 노칭 업체인데 레이저 노칭 쪽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블레이드로 하는 것보다 레이저로 동박이나 이런 전 것들을 자르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삼성이나 LG 둘 다 지금 레이저 노칭 장비로 바꾸려고 기존에 있던 공장의 블레이드 장비를 레이저 장비로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롭틱스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12일 이후로 별로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네요. 피롭틱스는 괜찮고 DNT도 이 친구도 레이저 노칭 업체예요. 이 친구도 지금 매물벽을 뚫고 요 매물벽이죠. 11,000원대를 뚫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전에 잡았으면 좋겠지만 조금 다음번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매수 관점이 아닌 관심 종목으로 다시 바꾸고요. 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그 로보스타 제가 놓친 종목이라 참 자꾸 아쉬움이 가는데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뭐 슈림 로봇 이런 친구들이 RS 오토메이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로봇 스마트 팩토리는 테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업황이 매출이 바로 당장 나올 수가 없죠. 이 친구들은 테마 관점으로 봐야 되고 테마 관점일 때는 이렇게 뭐 로봇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자동화에 조금이라도 엮여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실적과 관계없이 급등이 나오죠. SP 시스템스가 17%나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테마죠. 실적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적이 바로 나올 수가 없으면은 이런 급등한 친구들은 또 급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많이 오늘 반응을 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티라이텍, 삼성 SDS가 이상하게 자꾸 안 올라요. 삼성 SDS가 스마트 팩토리 여러 테마가 있지만 뭐 충분히 오를 만한 대형주인데 주가의 반응을 아직 잘 못 보여주고 있죠. 삼성 SDS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친구는 한번 급등을 했다가 한번 눌림목을 주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한번 살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 SDS는 담아볼 만하죠. 티라유텍. 티라유텍은 너무 올라서 이 친구는 못 담고요. SM코어. SM코어가 SK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업체죠. SK가 인수를 한 후에 주가가 이제 쭉 떨어졌는데 아유, 이거는 좀 무섭죠. 슬프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물리는 개인 투자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바닥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뜨면 SM코어도 뜰 가능성이 높죠. SM코어도 뜰 가능성이 높고,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포인트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SM코어는 또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 링크제니시스.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업체죠. 링크제니시스도 조금씩 반응을 주고 있네요. 이 친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미리 담으신 분들은 천천히 들고 끌고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못 담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두 가지 또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TPC. TPC 이 친구가 일본의 소부장 뭐 대체해서 일본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TBC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업체인데 아직 주가에 반응을 주지 않고 있어서 충분히 편입할 수 있고요. 빨리 하다 보니까 되게 공복이 많아서 빨리 못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컴 MDS. 한컴 MDS가 참 재밌는 업체예요. 한컴 MDS가 이게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 소속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재무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한 번쯤은 테마로라도 이렇게 반응을 줄 거예요. 두 가지 종목을 새로 추가를 했고요. 네, 이 정도 오늘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계좌를 지키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